매독은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매독은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주로 처음에 성기 주변, 입 안에, 항문 근처에 나타나는 작은 궤양은 조금 생기는데 이게 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이 되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필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성병에 관한 뉴스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주로 에이즈가 성병 대표적인 예로 꼽혔지만 요즘은 매독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독? 그게 뭔데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매독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이 문제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최근에 국내 매독 환자가 증가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매독은 어떤 질환인가요? 매독은 성매개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제일 흔한 것은 이제 성관계에 의해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매독의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일본에서 매독 환자가 17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자체가 이제 데이트 앱이나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이 매독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트 앱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말이죠. 그리고 성접촉이 일어날 적에 콘돔을 사용을 해야지만 성매개성 질환이 옮겨가지는 않는데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콘돔 사용률이 적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일단 매독이 높아져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매독은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매독은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주로 처음에 성기 주변, 입 안에, 항문 근처에 나타나는 작은 궤양은 조금 생기는데 이게 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이 되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일기 매독이 이럴 때는 사라지는 건데 이게 끝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염 후에 또 몇 주가 지나게 되면 매독균이 우리 몸 체내로 퍼지게 돼서 2기 매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바닥, 발바닥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고열이나 두통 같은 독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역시 사라질 수 있어서 매독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2기 매독이 잠시 잠복했다가 나중에 3기 매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신경계, 심장 그리고 뇌까지도 이 매독이 침범할 수 있어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독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는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그러면 매독은 잠복기 동안 성관계로 옮겨질 수 있나요? 매우 당연합니다. 매독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하지 않는 한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항생제로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거나 피임을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독은 오직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염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산부가 아이에게 전염시키는 수직 감염도 있고
또 산모로 인한 수직 감염도 요즘은 옛날이랑 달리 산부인과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혈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 수혈은 잘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혈을 할 때 수혈 기관에서 철저하게 그 혈액에 대해서 에이즈나 매독을 검사하기 때문에 매독 감염은 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매독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 잘 모르는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맺을 때에는 콘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찜찜하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을 적에는 성병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했는데 피임을 안 했는데 성관계를 가진 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방법이 너무 어렵진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매독의 검사 방법은 예전에는 혈액으로 주로 많이 했고 지금은 소변으로 또 PCR 검사로도 꽤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염이 되었다면 페니실린 G라는 항생제를 한 번 주사 맞는 거로도 거의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매독은 잘 치료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치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매독이 우리 균 속에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고 아주 약하게 되어 있을 적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약으로 잘 치료가 되는데 여러 가지 심장, 대동맥, 신장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거기에 가 있는 매독을 치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 특히 침범 범위가 심할수록 후유증이 남기가 쉽기 때문에 의심이 될 때는 빨리빨리 검사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은 무시했을 적에는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관계 시에 콘돔을 사용하는 예방이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검진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 혹시 모르는 태아의 우리 제2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성관계가 있었고 또 그 성관계로 인해서 약간의 불안한 감이 있다면 그런 매독 검사 또 치료 자체가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독의 감염 경로와 증상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